뇌박사의 재밌는 뇌 이야기. 여러분, 뇌사 상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뇌사자 영혼이 떠나간 건지 아닌지 말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뇌사자 영혼과 장기 이식 문제를 살펴봅시다. 세상엔 몹쓸병도 많아서 이식될 건강한 장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아요. 잘못하다간 장기 얻지 못하고 죽어야 할 운명이니 몹시 초조해요. 2021년 기준 국내에서 매일 6명은 장기 기증자 기다리다 끝내 사망합니다. 이들에게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은 뇌사 상태의 환자들이에요. 뇌사자 장기 기증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8명이에요. 스페인 48명, 미국 36명에 비교하면 밑도는 수준이에요. 이분은 유럽 최초로 간 이식에 성공한 이종수 박사예요. 간 이식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보도됐고 근무하는 병원에 간 이식 받으려는 환자들이 줄을 섰어요. 간 제공할 뇌사자는 적었죠. 이분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생존 가망 없는 환자를 자기 병원에 보내줄 걸 부탁했어요. 뇌사자 시신 모집하는 의사가 됐어요. 이분 역시 장기 기증 문화 확산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인으로 그린신데요. 본인 역시 장기 기증 유가족이에요. 아들 니콜라스가 7살에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강도가쏜 총에 맞아서 뇌사 상태에 빠지자 아들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죠. 살인자의 고향에 말입니다. 니콜라스 모습들이에요. 제일 밑에 사진이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니콜라스예요. 갑자기 찾아온 불행. 그린시 부부는 특별한 결정을 내립니다. 니콜라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것입니다. 얼굴은 알 수 없지만은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분명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땅 이탈리아. 하지만 니콜라스의 부모는 이탈리아인들을 위해 기꺼이 어린 아들의 생명을 나누어 줬습니다. 간과 신장, 췌장, 각막 등 모두 1명의 이탈리아인들이 니콜라스의 장기를 기증받았고 정말 기적처럼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언론들은 어린 미국 소년의 장기 기증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고 니콜라스의 이야기는 앞에서 소개했듯이 니콜라스의 장기들은 죽어가던 7명의 이탈리아인의 새로운 몸으로 옮겨졌어요. 뇌사 상태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장기를 적출해내야 장기 이식 성공률이 높아져요. 장기 이식 수술은 늘 응급 상황입니다. 한시가 급한 매우 위중한 상태죠. 따라서 뇌사 상태 환자가 발견되면 순식간에 이식받을 환자에게 이식 수술할 의사에게 연락이 갑니다. 이식 수술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힘든 수술이에요. 그럼에도 밤중에 불려 나온 의사들은 눈을 반짝여요. 눈에서는 이 힘든 수술을 꼭 성공시켜야지 하는 의지가 가득해요. 한밤중에 험준한 산을 정복하러 가는
사람들 같아요. 사실 그들은 험준한 산을 정복하고 있어요. 진화적 법칙에 대항하는 숭고한 도전을 하잖아요. 심하게 망가진 장기라면 도태시켜버리는 게 진화적 법칙이에요. 장기를 바꾼다는 건 진화적 법칙에 대한 거센 도전이에요.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고 있지만 도도한 진화의 법칙에 대항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장기 이식이에요. 장기 이송 기술이에요. 장기를 이송할 때 인체 안에서 피를 순환하는 것처럼 만드는 장치예요. 장기가 손상되는 걸 느리게 할 수 있어요. 앞서 본 이종수 박사도 헬기를 타고 간을 적출하러 간 적이 있어요. 사진은 이종수 박사의 젊은 시절 독일 본 대학의 모습이에요. 이종수 박사는 1969년 내사자로부터 간을 떼어서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어요. 유럽 최초였죠. 그 공로로 본 의과대학 종신 교수가 됐어요. 인터뷰 기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독일 의학계는 경쟁자를 팔꿈치로 밀고 앞으로 나아가는 약육 강식 사회다. 그런 독일 사회에서 이분은 의학계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아시아에서 온 작은 놈이 독일 의학계 왕이 되다. 이종수 박사는 독일 의과대학 최초의 동양인 종신 교수다. 또한 동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노벨 의학상 후보에 추천됐고 지금까지도 단 하나뿐인 동양인 종신 교수. 독일 의학계에서 이종수 박사가 만든 기록은 전무후무하다. 1969년 유럽 최초의 간 이식 성공, 70년 간 보존액 개발, 73년 유럽 최초로 헬기로 간 공수 이식 성공, 73년 비비원숭이 간을 이용한 간성 혼수 치료 등 현대의학계의 흐름을 바꿔놓은 의학계의 석학이며 간질환 권위자로 이종수 박사는 90년대 미국과 영국 인명록에 각각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세계적인 명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의 그가 있기까지 걸어온 길은 참 험난했어요. 본 대학 의사들은 이분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죠. 너 같은 촌놈이 뭘 아냐며 욕하며 따돌렸어요. 교수가 되려면 연구팀에 들어가서 논문을 써야 하는데 어느 팀도 이분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어느 날 학회에 갔는데 왕을 만났어요. 본 의대의 과장 기트 게만 교수였어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간 이식 연구를 해서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기트 게만 교수는 말했어요. 외국인도 교수가 될 수 있어. 좋은 연구를 해서 의학지에 발표를 해. 이제 근무하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본대에 가서 한번 나 싸본단 말이야. 그때가 제 나이 37세입니다. 참 이렇게 무모한 일들이지. 그래도 저는 67년에 본대학 병원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말이죠. 그냥 살벌한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난 말이야 제일 알다 밀어붙여버리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어서 나가려고 그랬어요. 했는데 내 나 스텝이 오버스가 말대로 과장의 말이 중요하지 나머지 사람만 중요하지 않다.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하라 말이야. 그래서 머물렀어요. 아 그래? 그럴 바에는 나도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성격이 이제까지는 아주 양인데 그때부터는 내 본래의 여기 숨어있던 내 성격 나가지고 막 되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러면서 되드네 이제 이래 됐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갈 때 계약이 2년 동안에 연구 논문을 못 쓰게 되면은 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나는 무조건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연구론문을 써야 된단 말이야. 독일 사람 의사들이 보은대학병원 의과에서 하빌리타션 하는데 10년 걸려야 합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나는 67년에 들어가서 69년에 하빌리타션 했어요. 더군다나 외국인 아닙니까? 말도 못하지요. 그리고 71년에 벌써 울름대학의 루피를 받았습니다. 왼쪽 사진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기트게만 교수예요. 기트게만 교수는 1982년 세상 떠날 때 내 조의금을 이종수 교수가 간 질환 연구에 쓰도록 해달라 유언을 남겼어요. 오른쪽은 1969년 이 교수에게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남자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1959년 30살 나이에 독일 정부의 장학금 하나만 믿고 낯선 땅을 밟았던 이종수 박사. 말 설고 물 설은 이국 땅에서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당해야 했던 수모와 불이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런 이종수 박사에게 오로지 실력만으로 인정해준 사람이 있었다. 귀트게만 교수. 그도 역시 이종수 박사처럼 간 분야의 권위자였다. 독일 본에서 태어나 본대학을 졸업, 본의 토박이로 20년 동안 본대학의 종신교수로 재직한 그. 자신이 외과병동 과장으로 있을 때 이종수 박사로 하여금 유럽 대륙 최초 간 이식 성공을 가능케 만든 사람이 바로 그였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지원 이종수 박사가 본대학 내 간장내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후원자이기도 했다. 이종수 박사에게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았던 귀트게만 교수. 그는 75세로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자신의 조의금을 이 박사의 연구를 위해 써달라고 유언할 정도로 자신이 키워낸 한국인 제자 이종수를 아꼈던 사람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간을 적출하러 간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1980년 어느 날 헬기 착륙장에 내리니 장기를 적출하러 온 다른 팀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장기뿐 아니라 골격까지 이식하는 시대가 되어서 인체의 모든 부분을 여러 병원에서 나눠 가져갔어요. 골격팀이 도착해서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심장팀이 먼저 심장을 떼고 그 다음 이분이 간장을 떼어 보존액이 들어있는 봉지에 담았어요. 그 뒤에 췌장, 신장, 각막과 골격을 필요한 팀이 적출했어요. 일이 끝나갈 무렵 한 의사가 이분을 불렀어요. 내사자 흉곽과 복부를 봉합해 주시겠어요? 오늘 봉합해 놓지 않으면 내일 아침 가족이 시체를 찾으러 올 텐데 곤란할 것 같아서요. 제가 봉합해 놓고 가죠. 시간도 있고 또 이렇게 간장을 적출하게 해주셨으니 뒷처리를 해야죠. 가족이 마음 아프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이분은 골격팀 의사가 최후로 남아서 내사자에게서 대퇴부 골격을 빼내는 걸 바라봤어요. 재빠른 손놀림으로 대퇴고를 벗겨내더니 보자기에 싸서 사라졌어요. 윗다리뼈 빼앗긴 내사자 다리는 짧아졌어요. 늘씬하던 몸이 순식간에 볼품없게 돼버렸어요. 이분은 말해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체라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은 죽어가도 타인을 구제하겠다는 숭고한 목적으로 신체 많은 부위를 남에게 준 기증자 모습치곤 존엄성을 상실한 외관이어서 슬퍼졌다. 한 간호사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이분은 말했어요. 가족이 시체를 인수하러 온다는데 저런 꼴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장기 기증한다고 고인 몸을 형편없이 망가뜨린 걸 보면
대경실색할 것 아니요. 실망치 않도록 잘 봉합해 줍시다. 내사자 몸은 심장을 빼앗겨 흉곽이 텅 비어 있었어요. 복부는 간장, 췌장, 신장이 없어지고 공기 빠진 위와 장갑만 등에 유착돼 있었죠. 의과대 해부학 교실에 비치된 시신을 연상케 했어요. 흉곽과 복부를 흉하지 않게 닫고 피부를 한 바늘 한 바늘 꿰매면서 거들고 있는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화상 환자에게 이 피부마저 이식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시신을 봉합할 필요도 없어질 거요. 근육과 관절도 가져가게 되겠죠. 머리카락까지 이식하는 세상이 됐으니 장기 기증자에겐 남는 게 없을 거요. 이분의 말처럼 앞으로 신체 기증자에게 남는 게 없게 된다면 무엇으로 장례를 치를까요? 그리고 장례는 무엇을 위해 치르는 걸까요? 시체를 위한 걸까요? 영혼을 위한 걸까요? 그 영혼을 담았던 몸이 여러 갈래로 찢겨도 영혼은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요? 내사라고 진단한 순간 환자는 사망한 거고 영혼은 육체를 떠났다 볼 수 있는가요? 1960년대 의학계는 내사의 여러 기준을 발표했어요. 하이드 교수는 당시 교황에게 물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를 인공호흡으로 생명을 유지시킬 때 여러 날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된 경우 그 환자 언제 사망했다 봐야 할까? 교황은 그건 의학이 판단해 결정할 일이지 종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내사라고 진단한 순간 환자는 사망한 거고 그 순간 영혼은 육체를 떠났다 볼 수 있는가요? 앞에서 소개한 이종수 박사는 의사가 내사 진단 내리는 순간 영혼은 육체를 떠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자신의 직업의식 탓이라 했어요. 그럼 의사가 내사 진단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환자 영혼은 육체에서 떠나지 않았나요? 내사 여부 진단할 때 육체와 영혼의 분리 시기를 정확히 결정하긴 어려워요. 내사 진단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순환장애를 일으켜서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이 멎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심장 정지되기 전에 장기 적출할 수 있나요? 내사 진단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영혼이 환자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할 수 있나요?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심장 박동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갈 경우에는 장기 떼어내도 되나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대두돼요. 2021년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사 판정을 받았던 10대 루이스가 장기 기증 직전에 깨어났어요. 루이스는 차에 치여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내사에 빠졌죠. 의료진은 가족에게 전했어요. 뇌간이 죽어서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슬픔 속에서도 가족은 다른 7명 생명 살릴 수 있게 루이스 장기 기증에 동의했어요. 이튿날 7시로 장기 이식 수술이 예정됐어요. 가족은 루이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누나는 산소 호흡기로 연명 중인 동생 손을 잡고 빌었어요. 제발 깨어나라. 근데 그 순간 모니터 속에 그래프 색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난 나흘간 가족이 간절히 바랬던
생명의 신호였죠. 간호사는 처음에는 기계 오류일 수 있다 했지만 잠시 뒤에 그래프가 또 변하자 의사를 호출했어요. 의사는 아이를 진찰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여러 의사와 검시관으로부터 내사 판정받은 아이가 정말 살아난 거예요. 장기 기증을 위해서 수술대에 오르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이후 아이의 상태는 급속도로 좋아졌어요. 가족은 살아날 가능성 전혀 없었던 우리 루이스가 깨어난 건 정말 기적이다. 그는 매일 강해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내사의 정의상 사망한 아이가 깨어났어요. 이미 죽은 사람으로 간주된 그저 누워서 기계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아이가 누나의 소리를 듣고 깨어났어요. 또 다른 사례예요. 이 아이도 가족의 간절한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2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어린이였던 13살 맥킨리. 트레일러에서 추락해 두개골 7군데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각한 뇌 손상으로 수차례 심정지가 왔고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He was dead a total of 15 minutes. When he came back, they said he would never. 가족은 힘든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환자 5명을 살리기 위해 장기 기증서에 서명한 건데요. 그런데 호흡기를 떼기 하루 전 맥킨리의 뇌 활동이 갑자기 활발해졌습니다. 사지를 움직이더니 눈을 떴고 한 달 만에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Their explanation but God. There's no other way that I could have came back. Even the doctor. 또 다른 사례예요. K도 남편의 간절한 소리를 들었을까요? K는 독일 여성으로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사자가 됐어요. 그런 그녀가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의 인터뷰 중에 특히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내사자 아내에 대한 태도였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매일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당신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고 믿어.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남편은 이미 시체로 간주된 아무것도 듣거나 느끼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그저 누워서 기계의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아내에게 계속 속삭였어요. 또 다른 사례로 포르투갈 여성 산드라예요. 그녀도 내사 판정을 받고 출산을 했어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107일을 보내고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내사 정의에 따르면 죽은 여자가 사망한 시체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사 상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내사자 영혼이 떠나간 건지 아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사 판정을 받았던 산모의 사례를 봤어요. 여러분, 내사라 진단한 순간 환자는 사망한 거고 그 순간 영혼은 육체를 떠났다 볼 수 있나요? 아직 내사 진단 안 했는데 갑자기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이 정지된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는 심장 정지되기 전에 장기 적출할 수 있나요?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심장 박동 느려지고 혈압 내려갈 경우 장기 떼어내도 되나요? 끝으로 내사 진단 내릴 때 사용하는 지침을 볼게요. 신경과 의사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지 숨 안 쉬는지 확인을 해요. 뇌파도 반드시 찍는데 뇌 파장, 즉 뇌가 활동 안 함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여러 뇌간 반사작용이 사라졌는지도 확인해요. 뇌간은 생명과 밀접한 반사작용을 담당해요. 예를 들어서 안구, 즉 눈알을 움직이게 하는 반사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컴퓨터에 눈동자를 고정하시고 머리를 좌우로 빨리 돌려보세요.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는데도 눈동자는 계속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죠. 이 반사작용이 없다면 눈은 머리와 함께 움직일 거예요. 뇌간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는 이 반사 기능이 없어요. 때문에 머리를 좌우로 움직여 보면 눈이 머리와 함께 움직여요. 이 반사작용은 인형 눈 움직임 닮았다 해서 인형 안 반사라고 합니다. 뇌간은 이 반사보다도 더 중요한 반사작용을 담당해요. 숨 쉬는 기능이죠. 몸에 탄산가스가 차오르면 이 정보가 뇌간으로 전달되죠. 여기서 가루막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에 명령을 보내서 숨 쉬도록 해요. 따라서 뇌간이 심하게 망가지면 환자는 숨을 안 쉬게 돼요. 즉, 뇌사 환자는 숨을 안 쉬고 있으며 인공적으로 호흡을 해주면 이 상태를 얼마간 유지할 수 있어요. 뇌간 반사 중에서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건 심장 뛰게 하는 반사작용이에요. 이것이 뇌간 제일 아랫부분에서 담당하는데 이곳이 망가지면 그대로 죽음에 이르러요. 뇌사 상태란 숨을 쉬진 못하지만 아직 심장은 뛰고 있는 짧은 기간을 말해요.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린 오늘 영상에서 뇌사자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뇌사자 장기 기증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봤어요. 뇌사라 진단한 순간 환자는 사망한 거고 그 순간 영혼은 육체를 떠났다 볼 수 있는지, 아직 뇌사 진단 안 했는데 갑자기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이 정지된 경우는 심정지 전에 장기 적출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봤습니다.